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소폭 상회하며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11월 CPI는 예상치 0.7%를 상회하며 전월 대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1월 코어 CPI는 전년 대비 4.9%,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예상치를 부합했으며 11월 물가 상승은 에너지, 음식, 중고차, 신차를 주도했고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3.5% 상승,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2.5% 상승, 신차 가격 때문에 전월 대비 1.1% 상승, 음식료 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11월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은 전월 대비 0.4% 하락했고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 하락했으며 제프리스에 따르면 11월 CPI는 오미크론 변이발 유가 하락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또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표가 나온 건 후행적이고 이제 연말 시즌에 따른 소비가 어느 정도 많이 폭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CPI 또한 매우 높게 나올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요새는 중고차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좀 엄청난 고성장을 좀 보여주었다가 다시 좀 내려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신차에 따른 가격이 좀 빠르게 내년에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중고차 가격에 따른 인기는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중고차 가격이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원유 가격 추이가 뭐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율이 좋았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에 따른 영향도 일부 좀 뭐 수혜를 약간은 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시건대에 따르면 소비 심리가 상승세의 주요 원인은 소득 기대치가 하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에 대한 긍정적으로 답변 때문이라는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었고요. 영국이 10월 산업 생산 예상치가 0.1% 하회하며 전월 대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결과로 추정이 되며 영국의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예상치를 부합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10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완화와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성이 같이 좀 작용을 했다라는 점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불확실성과 미 국채 금리에 따른 진정과 달러의 약세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좁은 범위 내에 방향성이 없는 흐름으로 시현이 되며 온스당 1800달러 선을 하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유가는 배럴당 71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공급 인상, 원유 수요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첫 P2E 게임 무덜 삼국지 등급 분류 취소됐다. 한때 핫했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당당하게 1위를 한 방에 올라오는 그만큼 이 말의 의미는 사행성이 생각보다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리스 운영진이 소명 자료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앱 마켓 자체 등급 분류 심사를 통과해 빈틈을 노려 서비스를 할 것인데 업계에서 나오는 분위기 상으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뭐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공식 합배를 통해 운영진과 개발진은 게임이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따른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내부 회의체를 열고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를 무돌 삼국지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한 때에 따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게임사는 나트리스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이며, 나트리스가 이용자의 퀘스트를 완료하면 매일 게임 내 무돌 코인을 지급을 했다. 무돌 코인은 클립 월렛과 연동이 돼서 가상자산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으며 다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실을 최하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일단은 1단계로 이 게임위원회에서 절대로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가 여성가족부의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게임을 엄청 싫어합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또 이쪽으로 또 힘을 실어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기존의 게임위원회가 이 분류 부분에 따른 측면을 하려고 하면 금융위가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금융위가 생각보다 이 일의 진척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의 이런 코인에 따른 세부적인 규제안도 약간의 틈새가 좀 많고,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야 너희 이번엔 주관사 됐다며, 그러니까 금융위 쪽에서 너희가 조금 더 해결을 해주고 우리한테 좀 토스를 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검토를 좀 해볼게, 이렇게라도 되어야 되는데, 금융위는 뭐 그딴 거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실상은 예정된 수순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행성과 학부모의 교육에 따른 그런 열정이 생각보다 게임 시장을 또 위축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거리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둘 다 수혜를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 맞춰서 가져가냐가 중요하겠죠. 또 말이 길어졌네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트위터 해킹당한 인도 총리가 전 국민 비트코인을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해킹을 당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IMF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공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액션을 좀 취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디지털 자산의 ETF 5단계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세계 퍼블릭 암호화폐 펀드는 총 78개이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수준이며, 미국에서만 40개 이상의 ETF가 등록이 되어져 있다. 78개 글로벌 퍼블릭 암호화폐 펀드 자산은 660억 달러 규모의 10년 안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규제 부분에 따른 속도를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성장과 진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추이도 상당히 변동폭이 내년에도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인플레이션은 염증처럼 경제를 해치게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해부터 일평균 252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요거에 따른 이야기로 알 수 있는 대목은, 자, 자신의 주가도 박살이 나고 비트코인도 박살이 나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과거 자료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평단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스케일 대략 2만 언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계속 샀기 때문에 뭐 약간의 편차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000달러, 그리고 테슬라 3만 달러 중반인데 조금 팔기도 했었죠. 스퀘어가 25,000달러 등등 이렇게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만큼 인플레가 무섭고 그 인플레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주장을 내비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했었고요. 도지코인이 누적 채굴 수익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FTX 기업 가치가 250억 달러, 21년 유니콘 기업의 12위에 있는데 내년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재계 상임위 가상세계 도전 메타버스 NFT 시장이 폭발하냐. SK 스퀘어가 첫 배팅 코인 거래소 쪽으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 거래소는 뭐 코빗이죠. 지분권을 갖고 있는 쪽만 보신다고 하면요. 그래서 지금의 보기에는 뭐 엑시 인피니티, 미르포, 제페토, 이프랜드 있는데 이쪽으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성과가 빨리 나오는 게 아니죠.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제2의 샌드박스는 무엇이 될 것이냐? 라고 해서 한소희님이라고 올려주셨던 닉네임 분이 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의 폭이 어느 쪽이 제일 큰지 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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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그러니까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거기서 가장 주도적인 부분에를 좀 추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만약에 내년에 시장의 하락기가 도래하면 여기 이 분야별로 이 분야별로 대장만 추려가지고 모아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내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형태로 우리가 비트코인 하락기 때 비트코인만 모으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형태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산 분매 형태로 매집하는 형태가 있는데 둘 다 틀린 전략은 아니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두 번째는 조금 더 멘탈이 튼튼해야 된다. 후행으로 더 늦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시장이 비트코인 월급 수령에 이어 퇴직연금에도 포함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퇴직연금에도 포함을 시킨다라는 건 기존의 파일을 더 키우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운용 규모를 더 키우겠다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해서 어떠한 분이 또 남겨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리 인상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어요. 23년도 때까지 이분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주장을 대충 보면 첫 번째, 부채가 어마어마해서 쉽게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스럽다. 둘째로 미 연준이 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돈을 좀 써야 될 포인트가 좀 있고 오미크론까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지표들이 연준이 주장하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속도를 앞당기는 형태가 약간 정반대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렇다는 점과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매달 오르고 있고 완전 고용도 아닌 상태라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를 예측하거나 분석이나 해석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분과 주장이 반대예요. 이분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과 다르는 거죠. 투자의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홀과 짝이 있으면 이분은 홀에 베팅을 했고 저는 짝에 베팅을 한 거예요. 제 항상 이야기를 하죠. 대가리가 깨지고 남들이 욕한다고 해도 제 주장대로 제 주관대로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여러분들과 보았을 때 이 친구 그래도 자기 소신껏 투자를 해서 이 정도 뭐 계좌가 깨졌네 아니면 계좌의 수익이 이 정도 불어났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내가 그런 형태에 따라서 어차피 결정권도 내가 있는 것이지 남의 시선으로 해서 막 부정적이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결국엔 내 돈에 지키는 부분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이제 반대에 따른 주장은 일단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면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투표 시즌도 거의 곧 가까워지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재정 정책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쪼코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쪼코가 두 개 있는 거랑 하나 있는 거랑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통화 정책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기존의 만큼 이제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놔야 그 다음 통화 정책을 또 쓰면서 경제가 안 좋을 때 에 따른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오미크론 부분으로 인해서 어차피 더욱더 인플레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적으로 몇 번은 금리 인상을 좀 더 땡겨가지고 해야 된다. 왜냐? 기대 인플레를 너무 많이 키워주고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더 기대 인플레 더 올려 나도 괜찮겠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코인, 주식 대표적인 여기 원자재 는 좀 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자, 주식과 원자재, 부동산 부분, 이 코인에 따른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코인 개무시하긴 하지만 코인이 대략 3천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3천조가 요쪽 가고 요쪽 가고 요쪽 가고 했으면 인플레가 영향을 안 갔을까요?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코린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존의 주식들은 주주들에 따른 친화 정책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주식 가치를 태우거나 뭐 속아거나 뭐 다른 게 있겠지만, 기본적인 성향으로는 배당 성향을 높여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품을 정가를 시키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시간하고 돈하고 건강하고 돈하고 교환을 해서 돈 하는데, 제품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쉽지 않겠죠. 똑같은 거예요. 원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쓸만한 원자재까지 재가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가공에 따른 측면이 어느 정도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 추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이거는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약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정책이 뭐 나라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충분히 줬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는다. 오히려 이쪽은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게 쉽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상태로는 좀 기대 인플레 정도는 꺾일 만큼은 좀 더 빨리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주장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추세에서도 좀 좋은 내년의 추세에 따른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게 아마 거의 끝물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시점과 또 내년의 시점은 내년에 또 가서 또 제가 뭐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올해 부분은 그렇게 달가운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BTT 소각 호재 부분에 따른 측면을 보게 되면 소각의 호재가 나오면서 뭐 그런 영향을 좀 끼쳤다고 합니다. 100만, 1000만, 억, 70억 개 부분으로, 그래서 토렌트가 약간 움직이면서 트론도 같이 좀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비자가 주요 국가 투자자 3명 중 1명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라고 해서 컨설팅 서비스까지 출시 계획을 밝혔다. 요새 비자 쪽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시장 비자가 받고 있는 주식 평가의 추이가 박살이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에서 가상토지 99만 개 달러에서 거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거래 쪽이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제 기존의 어스 쪽에서도 인기가 좋아서 지금 부르는 게 갑이 됐죠. 그래서 비슷한 크립토 시장의 부동산, 이런 가상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우후죽순 생기면 그 중에 어떤 게 찐또백이냐,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시황이 생각보다 너무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챙겨볼 게 많고 확인할 것도 많습니다. 일단 12월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있고, 중국 지도부가 한 해 경제 업무를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 중국의 발전 방향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전인대와 정여
위협으로 안건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 부분, 그리고 BOJ 통화정책 회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것이냐, 구로다 총재에 따른 그런 언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본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인플레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죠.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가 올해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에 따른 신호를 아주 그냥 무조건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강으로 줄 거냐, 최강으로 줄 거냐, 슈퍼 최강으로 줄 거냐, 이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또 추론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대응의 영역을 미리 사전적으로 우리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속도라는 6월인데 지금 대부분 기사에서는 생각보다 좀 나오는 건 그냥 추정입니다. 3월까지 당겨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 생각보다 좀 어, 이걸 보면은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겠지만 그게 이제 기대 인플레를 꺾을 만큼만 저는 할 것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단 데이터가 나와 봐야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BOE 통화정책회의가 지난 회의에서 시장과 기대하는 달리 동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22 통화정책회의도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G7 외교장관 회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의 경기 회복, 세계보건, 인권 부분하고 그리고 또 영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초청을 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을 경제하기 위한 측면도 좀 들어가져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번 주 아주 알차고 꽉 찼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조금 많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비트코인 조 단위로 수익 올린 코인 재벌이 10명 이상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부자가 역시 새로운 시장에서 많이 탄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번 올해 수익률이 정말 좋았을까에 따른 또 궁금증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또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인덱스 추이 대비보다 수익성이 좀 좋으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도 안 나왔다, 그럼 정말 이게 최소 마지노선인데 생각보다 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시즌 정말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의 목표 수익률 대비도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 방송을 보셨던 대부분 구독자들이 너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두 번 다 적절한 추세를 보고 잘 매도를 했다. 근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게 너무 후회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남이 욕을 한다라고 해도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답이 다르면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마트폰이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 뭐 갤럭시 뭐 이번에 22가 나오는데 이 22 모델이 이번 올해 시즌에서는 최고의 폰이라고 나오는 거지, 내년 가면 그게 최고의 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계속 업데이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최고의 상품군 계속 추정하고 그만큼 개발이 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 따른 공부나 그리고 나머지 시황에 따른 대응 부분도 계속 발전해 나가면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구독자분들이 보셨으면 이 친구 이런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걸 계속 변화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도 선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